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전일 나스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바닥에서 3% 갭이 떠서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조금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좀 시황을 좀 볼게요. 제가 다 아침에 적어드렸어요. 어떤 거냐? 자, 미국 11월 CPI가 작년 말 이후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소식 때문에 갭이 확 떴습니다. 자, 예상치를 지금 하회하는 그런 CPI, 근원 CPI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모습이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증시는 음봉으로 꽂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지금 시작은 우리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지만 우리 증시는 이렇게 올라서 끝났어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제가 다 여러분들 시황 적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텔레그램 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여기 번호로 알파벳 T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그런데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했느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좋은데 이런 모습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CPI 예상치가 하회를 했어요.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이 시작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슈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죠.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단기적인 문제예요. 다 전기차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전기차가 성장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조금 이제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삼성 SDI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 한번 볼까요? 조금 많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좀 많이 조정폭을 받았어요. 자,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자,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있어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바로 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반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트라는 게. 자, 여기도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급락을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급락을 떨어뜨리고 나면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 그리고 여기를 뚫어가는 이런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걸리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 여기서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럼 급락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서 최소한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차트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맥점에서 매수를 딱 들여서 20% 수익을 일단 달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달성을 하고 물량을 갖고 있다 보면 좋은 자리가 오면 또 물량을 채워주시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맥점을 찾아서 20% 수익은 낼 수 있지만 여기에 왔을 때는 다시 이런 맥점을 찾아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 이런 것들도 급락이 자, 급등이 있었으면 뭐다? 급락이 있을 수 있다. 자, 하지만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한 이것도 20% 수익을 달성을 제가 해드렸죠. 그런 다음에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결국 다 가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왜? 2차 전지 성장을 하니까. 자, 조금 말이 샜나요? 자, 결국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미국 증시는 조금 안 좋은 부진한 주가, 테슬라가 부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자, 미중 무역 전쟁, 틱톡 방지법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 지수로 인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시장을 마감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전 세계 원유 공급 수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원유 쪽에서 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다음 CPI는 지금 제가 우려했던 건 이거예요. CPI가 지금 이제 7.1% 나왔죠. 그런데 요것이 있어요. 분명히 최소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은 했어요. 자, 예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이 주가가 이 주식의 그 기업의 이익이 1조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는 8천억 나왔는데 1조 나온다고 예상을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실적을 까보니까 1조 2천억이 되면 이거는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주가가 또 빵 뛰어요. 왜? 주가는 이미 1조를 예상으로 움직여 놨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9천억이 돼요. 8천억에서 9천억으로 분명히 영업이익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요. 왜? 1조에 맞춰둔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회한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하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근원 CPI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원 물가. 자, 그래서 물가는 지금 잡히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 에너지 가격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나 조금 더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진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 감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추워지고 혹독한 겨울이 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조금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시장에 이런 이슈가 또 시장을 폭락시킬 이유가 될까요? 여러 번 나오게 되면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시황에도 써드렸지만 여기 보세요. 미국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지원 검토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랑 뭐 드론 공격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에 전쟁이 영향을 미치나요? 예전에는 폭격만 나왔어도 증시 막 무너질 것 같고 했지만 지금 영향을 안 미쳐요. 점점 더 호재와 악재는 시장이 적응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이슈가 이 시장을 발목 잡는가? 그게 새로운 이슈들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새로운 이슈는 요거예요. 요거 어디 있죠? 틱톡 방지법.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어제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지금 반도체 중국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쪽에 미국 편을 들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한다. 그래가지고 또 증시가 좀 발목을 잡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틱톡 방지법으로 인해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도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모습을 또 새로운 이슈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 금리와 이 물가 쪽에선 점점 이 시장이 적응을 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고금리 고물가는 지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피벗한다면 조금이라도 내린다면 증시는 오르겠지만 이것도 호재도 점점 이제 시장이 적응을 합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악재든 호재든 많은 것들을 제가 볼 때 악재는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펀더멘털, 밸류에 집중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에 집중해야 될 때다. 성장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이제 12월 말인데 11월 14일 내일 이제 FOMC 회의 나와요. 자, 내일 만나요.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자, 15일 FOMC 회의가 13일은 CPI 공개됐죠. 15일 FOMC 이게 지금 살짝 이 회의 날짜들이 조금 제가 원래 예전에 이제 했던 그 일정보다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가 13일로 바뀌고 FOMC가 15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FOMC도 13, 14 이렇게 내정이 돼 있었는데 15일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15일 새벽.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14일 날 종료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15일이에요. 미국 페드가 정책 금리를 발표한다. 13일 발표할 CPI 지수는 이 연준의 기조에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지만 올해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갑자기 나스닥이 막 6%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 정점은 지난 것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가 하락도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긍정적이지만 이 유가가 다시 요즘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이날 발표될 CPI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더 높다. 하지만 위든 아래든 컨센서스 예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CPI를 토대로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0.5%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다면 불확실성을 해소하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시장이 올라갈 이유는 뭐고 시장을 발목 잡을 이유는 뭐냐. 제가 보기엔 미중 무역 전쟁이라니까요. 이 발목 잡을 이슈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씩 나올 경우에는 시장이 또 올라가다가 꺾이고 내려가는 것 같아도 오르고, 그런 악재적인 요소. 올라갈 것은 뭐냐? 밸류예요. 기업의 실적들. 자, 이 실적을 대비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오르는 시기가 12월, 1월, 그리고 이제 2월, 3월 되면 이제 전망치, 이 1년치의 실적이 다 이제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당락이 이제 12월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배당을 위한 수급도 충분히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잘 견디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증시가 조금 괜찮았죠. 자, 내일 이렇게 이렇게 올라버리면, 내일 이렇게 올라버리면 지금까지의 이 하락을 다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 지수라는 게. 제가 시장 지수와 반대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왜? 차라리 내려갈 땐 투자를 쉬고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만 확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확실히 먹을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데 시장 반대에 베팅한다? 다 작살납니다. 워렌 버핏이 다 증명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주도주가 뭔지, 주도 섹터가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좋은 종목으로 오늘도 보니까 들어왔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CS 윈드라든가 이미 지금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오늘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거는 결국은 가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CPI 발표 지수와 FOMC 회의를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 저는 지속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올라봤자 반짝 오르는 거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2주가 정말 길어요. 이 2주가. 여러분들 이거 길게 느껴지죠? 별것도 아닌데 길죠? 자, 항상 저도 그래요.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기 직전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 하루가 그 하루에 이 마지막 하루에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루가 정말 안 가요. 최근 이제 어제 오늘 CPI가 발표되고 이제 FOMC 회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건데 요거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죠.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자, 하지만 이런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다 보면 이 시장이 반등할 때 역시 우리 두식님과 함께 했더니 내 가벼운 엉덩이도 조금은 무겁게 이 시장을 버텨내면서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좋은 엉덩이 무거운 투자자가 돼서 손실이 줄고 이익이 나고 그런 투자자가 됐구나. 요런 이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CPI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